네, 안녕하세요. 영상은 오랜만에 찍는데 지금 오프닝을 5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G가 안 나길 바라면서 시작하는데, 이번에 제가 올릴 거는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선택할 커리큘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국어랑 영어랑 행정학을 할 거고, 나머지 과목은 저도 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막 개인 간 호불호를 타지 않고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잘 없어서 일단은 요거 3개만 하려고 해요. 국어부터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국어 과목과 관련해서, 공무원 국어랑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의 문제예요. 공부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의 30%를 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특히나 세무직이나 검찰직처럼 이제 전공 과목의 공부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직렬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특히 제시하시는 분들이 내가 국어가 모자랐다고 해서 국어를 좀 많이 하실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그러면 현역 초시 때 잘했던 과목이 실제 시험 가서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밸런스랑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텐데, 일단 요 시리즈 중에서는 과목별 밸런스에 대해서는 그 과목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30%까지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10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3시간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절대값으로 말씀을 드리면 3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거는 강의를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법이 부족해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문법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문학이랑 비문학까지 다 하셔야 되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고,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문법이랑 문학이랑 비문학까지 다 약한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문법만 약하다, 나는 문학이랑 비문학만 약하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시간이 당연히 줄겠죠. 어쨌든 강의를 포함했을 때 최대 3시간까지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 2글자짜리 한자에 대한 이제는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글자짜리 한자까지 다 할 것이냐, 아니면 한자성어, 사자성어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국가직 일행이랑 교행을 제외하면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워낙 컷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직렬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해야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한자 성어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처럼 언제죠? 국가직인가 지방직에 한자만 막 3문제씩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요 방향으로, 이것보다는 요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나머지 암기사항들 있잖아요. 표준어, 맞춤법, 그리고 외래어, 로마자, 요거. 얘들은 기출된 범위까지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로마자는 좀 의문이긴 한데, 표준어, 맞춤법, 외래어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나온 그 반나절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던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암기사항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된 것만 잘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좀 알고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랑 관련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올인원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90강에서 100강 정도 나와요. 선생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올릴 때는 뭐 한 70강, 72강, 80강 정도까지 올리지만 결국 보충 포함되면 90강, 100강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올인원으로 시작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별로 한 게 없다. 공부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하더라도 90강짜리, 100강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다른 과목 못 하거든요. 정말로. 하시더라도 올인원을 하시되 문법 정도만 하시고 문법이랑 문학 정도만 하시고 비문학은 별도로 뭔가 준비를 하셔서 비문학까지 올인원을 다 듣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커리큘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영역별로 좀 쪼갰습니다. 영역별 강좌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문법이랑 문학이랑 비문학을 다 나눠서 쪼개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강의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올인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도 별로 선호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올인원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에 한해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씩 볼게요. 제일 먼저 문법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문법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쭉 볼게요. 기본적으로 문법만 따로 되어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책. 아무래도 문법은 뭐 문학이나 비문학은 좀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 평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문법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이성재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고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실 경우에는 수빈이격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풀이도 웬만큼 다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강의 하나로 기출을 안 해도 될 만큼 바로 뭐 매일국어나 다른 단원별 문제집으로 들어가도 될 만큼의 문제풀이 양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인원에서 문법을 해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올인원은 일부 조금씩 생략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수빈이격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가 좀 친절하게 되어 있는 편이어서 문법만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분량이 대충 50강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50강에 뭐 문제풀이 다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법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문학 비문학은 다 잘하고 초신데 문학 비문학을 잘하고 수능 때 이제 13학년도 수능 이후에는 문법이 꽤 많이 강화가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됐거든요. 초시지만 문법을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마무리해서 문법 파트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36강 정도 되거든요. 문법 파트만. 근데 올인원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크게 막 범위상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도 없고 좀 더 실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빈이겨나 문법 같은 경우는 수빈이겨나 마무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방식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은 저는 이 책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암기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암기하는 걸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념어에 대한 수업이고요. 작품을 독해해가는 과정에 관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출이 일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 문제풀이도 웬만큼 돼요. 문학만 따로 나와 있는 책을 구하기가 공단기 내에서는 좀 쉽지 않거든요. 다 기본서로 묶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은 올해 지금 이제 개정도 안 되고 강의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학이 유독 약하다. 이때 문학이 약하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문학이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선지 판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시간 단축에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개념어가 부족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선지 판별이 잘 안 되는 게 시간 단축의 문제로 옮겨가거든요. 판단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답을 빨리 못 고르는 거예요. 작품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 비문학에서 뭔가 접근법,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보다는 유형별 풀이법에 그치는 강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들도 너무 길어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비문학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2강짜리거든요. 2강이고 한 65분에서 7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들어보시고 괜찮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방향성을 얻고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다른 강의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뭐 독해는 나의 힘이었던 선재쌤의 독해 별도 강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 듣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셔서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을 텐데, 독해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 독해도 너무 날렸었네. 문장을 독해하는 것도 잘 안 되거나, 글을 읽었을 때 판단이 잘 안 된다거나, 그래서 진짜 1부터 10까지 하나씩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책은 이 책입니다. 독해 알고리즘.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는지, 전개 방식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사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독해 알고리즘은. 독해를 웬만큼 잘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렇게 쪼개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져요. 근데 처음에 정말 독해를 기초부터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꽤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제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시면 요 알고리즘, 독해 알고리즘에 대한 리뷰를 정말 자세하게 글 아예 2개로 나눠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제풀이 관련해서는
저는 계기문을 제일 추천해요. 저는 계기문을 제일 추천하는데 모의고사까지 쭉 볼게요. 일단 계기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용 정리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기출이랑 비기출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두 번째,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 양들이 다 선별된 문제들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기출 문제집들이 뭐 고혜원 쌤 같은 경우도 뭐 700제가 있고 하시지만 걔는 기출밖에 없고, 어떤 거는 양이 너무 많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동영편을 빼고 기출만 했을 때 옛날 기출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기출이지만 그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정도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반복돼서 출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치되어 있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정답 문제하고 해설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시면 문법은 다른 책을 보셔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면 저는 이렇게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9월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11월쯤 기출이 나오고, 저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걸 가정했을 때 7, 8월에서 9월 초까지를 이론으로 잡고 이후부터는 문풀을 하는데, 동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계기문만 가지고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금액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기문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문법은 따로 볼 거고 난 독해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학만 보셔도 충분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일부 여러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계기문에서 문학은 좀 필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계기문은 만약에 하나를, 저는 문법은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독해는 뭐 선제국어에서 나오는 자료들로만 해서 책 별로 안 사고 싶다, 그래도 문학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작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선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 하나당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작품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씩 보고 선지를 하나씩 판단을 하다 보면 그 작품에서 내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함과 동시에 문제풀이도 할 수 있는 형태가 계기문 문학이라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면 모의고사가 있을 텐데요. 모의고사는 일단 선제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좋아요. 지문이 좋고, 공무원 권규어 선생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난도, 그 다음에 경향성,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문제 세트가 갖고 있어야 되는 특성들, 1번부터 20번까지 난도를 균형 있게 맞추고 영역별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좀 유사하다 라는 느낌에 가까운 모의고사.
나침판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부가자료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모의고사.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 지문 선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 문법 같은 경우에 관련 기출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하기 좋고, 이유진 선생님 모의고사는 순수하게 공부를 위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난도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어떤 거는 이런 것까지 모의고사에 나오나 싶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회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순수하게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간 잴 때 좋은 모의고사라고 보고, 얘는 그러니까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둘의 중간 정도에 있는, 적당히 내용 정리를 하면서 모의고사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균형감 있는 모의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알려드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뭐 360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성어에 대한 교재,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프는 계기문을 할 거면, 계기문을 3권을 다 할 거면 하프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추가적으로 뭐 국가직이 끝나고 나서, 국가직 이후에 뭐 하프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국가직 이후에는 지방직을 대비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프보다는 동형으로 전과목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영역별로 필요한 것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은 내 형태에 따라서, 이게 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강의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알려드리는 방향대로 강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인원은 듣지 마시고, 올인원보다는 영역별 강좌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로 파시는 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권규호 선생님이나 이유진 선생님이나 이금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묶어서 파시는 분들은 좀 저는 비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법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수빈이교가 있겠고, 마무리 문법 파트 있을 것 같고요. 문학은 권규호 선생님의 자동암기왕이 있을 거고, 독해는 권규호 쌤 특강을 듣고 문풀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렵게 느껴지면 독해 알고리즘을, 얘는 책만 봐도 됩니다. 강의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책에 서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하나씩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 블로그에 있는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풀이, 저는 계기문 시리즈를 추천하는데, 뭐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다르지만 문학은 꼭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 나침판은 확실히 지문이 좋아요. 지문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문 퀄리티에 비해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문 퀄리티에 비해서 선지의 구성이 너무 아쉬웠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해설을 봐도 이게 왜 선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고, 문학 선지도 좀 분명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고, 제가 느꼈을 때는. 다만 지문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문법 정리하기에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권기호 모의고사는 20문제 연습하기에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진 선생님 모의고사는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점수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회차에 따라서는. 요 정도. 그래서 올인원을 시작하기보다는 영역별 강좌로 시작을 하고 이런 형태로. 문풀은 계기문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문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12월 말까지는 이거 3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 전까지 1월까지도 충분히 이걸로만 해도 될 것 같고, 동영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하면 360 정도, 그 다음에 이근감 모의고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엄청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제가 5번씩 찍어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